우선 변제 계획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생위원님과 판사님도 동일한 변제 계획안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회생백과 이 영상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변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생백과 3-1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금액이 바로 변제금입니다. 변제금이 정해지면 채무자는 매달 변제금을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낸 이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입니다. 법원에 변제금을 내면 법원에서 알아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배분해 주는 겁니다. 정말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변제금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냐 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별도로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실제 법원에 제출되는 변제 계획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실제 변제 계획안이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월소득은 300만 원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변제 계획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생위원님과 판사님도 동일한 변제 계획안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보시면 파란색 박스가 소득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월소득은 일단 30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수입원이 한 곳이 아니라 복수이면 복수의 수입을 합해서 소득을 계산합니다. 녹색 박스는 부양가족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가 항목에 채무자 및 피부양자가 1명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24만 6,735원이 인정됩니다. 추가 생계비는 일단 없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월 평균 소득 300만 원에서 생계비로 인정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24만 6,735원을 빼면 가용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회생위원 보수가 있으면 회생위원 보수도 빼게 되는데요. 회생위원 보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국 변제금은 300만 원에서 124만 6,735원을 뺀 빨간 박스 175만 3,265원이 되는 겁니다. 36개월 갚으면 6,300만 원 정도를 갚게 됩니다. 가용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가용소득은 개인회생에 투입되는, 즉 채권자들에게 변제되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제금과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월소득 300만 원, 1인 가구이고 추가 생계비가 없으면 월소득 300만 원에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24만 6,735원을 뺀 175만 3,265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 만약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 사례에서 추가 생계비로 월세 30만 원을 인정받는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박스 월소득은 변동 없습니다. 녹색 박스 가 채무자 및 피부양자도 1명입니다. 그런데 조정된 생계비가 154만 6,735원입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24만 6,735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생계비로 월세 30만 원을 인정받게 되면 154만 6,735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월 변제금은 300만 원에서 154만 6,735원을 뺀 145만 3,265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부양가족을 1명 인정받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녹색 박스 가 채무자 및 피부양자가 2명입니다.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207만 3,693원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에서 207만 3,694원을 뺀 92만 6,307원이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 부양가족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월 변제금은 175만 3,265원이었습니다. 부양가족을 인정받으면 월 변제금이 확 줄어듭니다. 개인의 생은 이 변제 계획안의 틀에서 채무자와 법원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월 소득을 낮출 수 있다면 최대한 낮추려고 합니다. 부양가족은 최대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추가 생계비도 최대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월 소득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높이세요. 부양가족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는 0.5명이나 1명만 인정하겠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이만큼만 인정하겠습니다. 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이 개인의 생 진행의 기본 원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생은 채무자의 월 소득을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의 채무가 얼마이냐를 먼저 따져서 얼마를 갚을 거냐라는 구조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월 소득이 얼마이니 얼마를 갚을 수 있냐라는 구조입니다.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월 소득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월 소득으로 갚지 못하는 금액은 면책받을 수 있다 또는 면책해 주어야 한다 라는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제금 산정에서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월 소득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을 인정받냐 받지 못하냐에 따라 변제금은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영상 주제가 나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양가족 인정 기준과 추가 생계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